밤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반도. 남쪽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지만 북쪽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평양의 작은 불빛만이 외롭게 빛날 뿐입니다. 이것은 NASA가 촬영한 실제 위성 사진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땅덩어리지만 완전히 다른 두 세계. 21세기를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한쪽은 불야성을 이루고 다른 한쪽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전기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북한의 전력 사정, 그 어둠 속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하루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평양에 사는 김철수 씨, 가명입니다. 그는 당 간부로 평양 중심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계층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매일 아침 전자 알람 시계가 아닌 태엽식 자명종으로 잠에서 깹니다. 왜일까요? 밤사이 전기가 끊겨서 전자시계가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 다행히 오늘은 전기가 들어옵니다. 김철수 씨의 아내는 서둘러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합니다. 가스도 충분하지 않아서 연탄을 함께 사용합니다. TV를 켭니다. 조선중앙TV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TV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정전에 대비해 배터리와 축전지를 준비해 둡니다. 평양, 북한의 수도이자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도시에서도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만 전기가 공급됩니다. 그나마도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 박영애 씨의 하루를 들여다봅시다. 그녀가 사는 지역에는 보통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전기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고작 4시간입니다. 주민들은 이 시간을 전기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박영애 씨는 저녁 전기 시간이 되면 집안일을 몰아서 합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TV를 보는 모든 일들이 이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에 숙제를 합니다. 전기가 끊기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촛불이나 손전등에 의지해야 하는데 촛불은 비싸고 손전등 배터리는 더 비쌉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새벽 전기 시간입니다. 박영애 씨는 일어나서 전기밥솥에 밥을 안 칩니다. 이 시간 뒤 전기가 끊기기 전에 밥이 다 지어져야 합니다. 휴대전화도 이 시간에 충전합니다. 한 가족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면 한꺼번에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멀티탭은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30분만 들어왔다가 끊깁니다.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던 멈추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농촌 지역은 어떨까요? 양강도 산골 마을의 최민수 씨는 전기가 무엇인지 거의 잊고 살아갑니다. 그의 마을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저녁 2-3시간 정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잔불과 촛불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석유등 아래에서 책을 읽습니다. TV는 있지만 거의 켜지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그냥 장식품입니다. 거의 1년 내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겨울은 더욱 혹독합니다. 전기가 없으니 난방도 안 됩니다.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지만 나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산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베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5년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은 약 7,700메가와트입니다.
메가와트가 무엇인지 실감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화력발전소 하나가 보통 500에서 100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론상으로는 대형 발전소 8개에서 15개 정도의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비 용량일 뿐입니다. 실제로 발전하는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발전소들의 평균 가동률은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발전소가 있다면 실제로는 3개에서 4개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고장났거나 연료가 없거나 부품이 없어서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발전량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230억에서 25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2023년 기준 남한의 전력 생산량은 약 5,80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남한의 약 23분의 1 수준입니다. 인구로 따져볼까요? 북한 인구는 약 2,600만 명, 남한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남한 인구가 북한의 약 2배입니다. 그런데 전력 생산은 23배 차이가 납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으로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남한 국민 한 명이 1년에 약 1만 1000킬로와트시를 소비하는 반면 북한 주민은 약 900킬로와트시를 소비합니다. 약 12분의 1 수준입니다. 세계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북한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수준입니다. 전 세계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송배전 손실률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에 도달하기까지는 송전선과 변전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가 손실됩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손실률이 5%에서 10% 정도입니다. 선진국은 5% 이하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무려 30% 이상입니다. 어떤 지역은 40%가 넘습니다. 발전소에서 100의 전기를 만들면 가정에 도달하는 것은 60에서 7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0에서 40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송전선이 너무 낡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에 설치된 송전선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선이 부식되고 절연체가 깨지고 변압기가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교체할 돈도 기술도 없습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름철 우기에는 수력발전소가 비교적 잘 돌아갑니다. 이때가 1년 중 전기 사정이 가장 나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름에 홍수가 나면 발전소가 침수되어 오히려 전력 생산이 중단됩니다. 가을에는 전력 사정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문제는 겨울과 봄입니다. 갈수기가 되면 댐의 수위가 낮아지고 수력 발전소의 발전량이 급감합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전력 생산은 여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전기가 필요한 시기에 전력 생산이 가장 적습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매년 겨울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깊은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한때 한반도의 전력 강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반도 북부에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개발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대형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 전체 발전 능력의 약 90%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반면 남쪽은 대부분 농업지대였고 공업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동안은 북한의 전력 사정이 남한보다 나았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전력 생산량이 남한보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1970년대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 소홀했습니다. 기존 발전소의 유지 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주요 발전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수풍댐은 1944년, 허천강 발전소는 1960년, 부전강 발전소는 197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에서 80년 전의 시설들입니다. 발전소의 설계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4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대적인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부품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북창화력 발전소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발전소는 1960년대에 건설되어 한때 북한 최대의 화력 발전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도 가동되지 않습니다. 터빈이 노후화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납니다. 교체가 필요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송배전 시설은 더 심각합니다. 1960년대에 설치된 송전선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녹슬어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전력의 약 6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합니다. 남한은 수력 발전 비중이 1% 미만입니다. 세계 평균도 15% 정도입니다. 북한의 수력 발전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북한의 석탄은 많지만 석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력 발전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발전량이 늘어나고 가뭄이 들면 발전량이 급감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화력 발전은 어떨까요? 북한에는 석탄이 풍부합니다. 매장량으로 따지면 남한의 10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석탄을 제대로 캐내지 못합니다. 탄광의 장비가 모두 낡았습니다. 채탄 장비, 운반 장비, 환기 시설 모두 구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탄광을 가동할 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전기가 없어서 석탄을 캐지 못하고 석탄이 없어서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고 발전소를 돌리지 못해서 전기가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제재는 북한의 전력 산업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발전 설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터빈, 발전기, 변압기, 송전 장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석유 수입도 제한되었습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석유는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한 하루 소비량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술 협력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발전소를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체제 자체에 있습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전력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전기를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전기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만요. 투자 우선순위도 문제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정작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패도 심각합니다. 전력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누가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느냐가 권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주면 전기를 더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북한 정권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은 대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이후 전력 문제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전력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강국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김정은의 말입니다. 2012년 북한은 전력공업 제1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자원을 전력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전력 정책이 소수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북한은 전국 각지에 수백 개의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란 작은 하천이나 개울에 소규모 댐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발전 용량은 보통 1메가와트 이하입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인민들이 자체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각 지역, 각 공장, 각 협동농장이 자신들의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백 개의 소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첫째, 발전량이 너무 적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100개를 합쳐도 중형 발전소 하나에 못 미칩니다. 둘째, 불안정합니다. 가뭄이 들거나 물이 얼면 발전이 중단됩니다. 셋째, 건설 기술이 부족해서 많은 발전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수력 발전소 붐은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몇 개의 대형 발전소 건설도 시도했습니다. 희천 발전소가 대표적입니다. 2012년에 완공된 이 수력 발전소는 북한이 자랑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희천 발전소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설계 용량은 300메가와트였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했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천 발전소, 어랑천 발전소 등 여러 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행이 더딥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패널의 확산입니다. 평양의 아파트 베란다를 보면 거의 모든 집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들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국경 무역을 통해 북한에 들어옵니다. 가격은 크기와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50달러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냅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로 무엇을 할까요? 주로 전등과 TV를 켭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을 돌릴 정도의 전력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조명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산업용 전력이나 공공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신의주, 해산 등의 도시는 중국에서 송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추정치로는 연간 10억 킬로와트시 정도입니다. 북한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5% 정도입니다. 중국이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광물 자원이나 다른 형태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북한을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전력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배운 교훈입니다. 전력난은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마당, 북한의 시장에 가면 전력 관련 물품들이 넘쳐납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배터리, 축전지, 인버터, LED 전구, 손전 등 휴대용 충전기. 이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자전거 발전기도 인기 품목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발전기가 돌아가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페달을 밟으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해결책들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수차를 만들어 개울물로 전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폐차에서 발전기를 떼어내 풍력 발전기를 만듭니다. 이런 개인적 노력들이 모여서 북한 사회는 국가 전력망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개인 전력망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도 산업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공장들이 하나둘씩 멈춰섰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기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북한의 공업 생산은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19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청진의 김책 제철소, 한때 북한 최대의 제철소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입니다. 제철소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철강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화학 공장, 시멘트 공장, 기계 공장 모두 같은 운명입니다. 일부만 가동되거나 아예 멈춰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월급을 주든 안 주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은 하지만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공장에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로는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이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농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대 농업은 전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계 시설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봄철 모내기 시즌이 되면 논에 물을 대야 합니다. 양수기를 가동해야 하는데 전기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직접 물을 길어 나르거나 아니면 하늘만 바라봐야 합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터를 충전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으니 농기계를 쓸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과 소가 농사를 짓습니다. 21세기에 19세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량난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이 매년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력난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겨울철, 교실에는 난방이 안 됩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수업을 받습니다. 손이 시려서 글씨를 쓰기 힘듭니다. 저녁 시간에는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불이 없으니까요. 해가 지면 수업은 끝납니다. 컴퓨터 교육, 그런 것은 평양의 일부 학교에서나 가능합니다. 병원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술실에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술 도중 정전이 되면 의사들은 손전등이나 촛불에 의지해 수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들은 대부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엑스레이 기계, CT 스캐너, MRI 이런 것들은 평양의 특급 병원에나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기가 들어올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을 보관하려면 냉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어서 냉장고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의약품들이 상온에서 보관되어 효능을 잃습니다. 전력은 새로운 계층 분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들은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합니다. 이들의 집에는 냉장고, 에어컨, TV, 컴퓨터가 모두 작동합니다. 중간층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로 버팁니다. 조명과 TV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층민들은 촛불과 손전등에 의지합니다. 배터리를 살 돈도 없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이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밝은 남쪽과 어두운 북쪽. 이 대조는 단순히 전기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억압, 번영과 빈곤, 희망과 절망의 대조입니다. 전기는 단순히 불빛이 아닙니다. 전기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경제가 멈추고, 교육이 멈추고, 미래가 멈춥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